이번에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 세 번째 시간으로 핵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핵 반응에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먼저 핵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하고 알림 설정, 그리고 이제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근간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렇게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얘기할 때 꼭 예로 이제 드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응용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두 가지 중에 먼저 핵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자 핵에 중성자와 같은 입자가 충돌하여 질량수가 비슷한 두 개의 원자 핵으로 나누어지는 핵 반응이다. 그것의 하나의 예가 우라늄 235가 느린 열 중성자를 이제 충돌시키면 이와 같이 그 동위 원소 238, 235,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돌을 해서 바륨, 그리고 이제 크립톤 이런 것들로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 핵 분열이 되는 거죠. 뒤에 얘기를 자세히 할 거고요.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가 매우 작은 원자 핵끼리 거꾸로 이제 이렇게 질량수가 작은 중수소, 삼중수소가 이제 충돌을 해서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이 이제 중성자하고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고온 고압에서 고속으로 충돌하여 무거운 원자 핵을 만드는 핵 반응이다. 그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그런 태양의 핵 융합의 과정을 지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연구 과정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 분열하고 핵 융합에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융합 이제 이제 분열 전에 하고 후에 그 질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걸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액 융합을 할 때도 전하고 후일 때 전에 비해서 후가 질량이 작아지는 그런 질량 결손.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것 대신에, 이 질량이 줄어드는 것 대신에 뭐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이용을 하겠다 해서 이제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을 이제 우리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핵 분열하고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레벨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원자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학 원소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이고, 그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은 전자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이 아니지만 이런 모양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붉은색, 파란색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원자 핵이고요. 여기 노란 걸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자 핵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공식적으로 확인된 원소의 개수는 118개 정도 있다 하는 거고, 원자 핵의 표기법을 보면 X가 이제 원소 기호이고 G가 원자 번호이면서 양성자 수이고, A가 질량 수이고 핵자 수이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G 플러스 N이니까 양성자, 그죠? 원자 번호이면서 양성자니까 양성자에다가 중성자 수를 합친 게 질량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중성자 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G를 빼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표기법이 되는 거고, 그 원자 질량 단위를 이제 U라고 씁니다. 굉장히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U라고 쓰고, 얘는 기준이 탄소 원자, 탄소 원자는 C라, 원소 기호가 C이고, 그 원자 번호가 이제 6이고, 그리고 질량수가 12인데 12라고 하는 질량수를 12분의 탄소 원자 질량을 12분의 1 나눈 것을 말하고, 1U라고 하는 것은 대략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굉장히 작은 값이죠. 이걸 기준으로 이제 삼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인류에 해당되는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 이퀄 델타 MC 제곱,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 아인슈타인이 E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거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지금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이 1U니까 여기에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하고, 그리고 이제 C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스 제곱을 하면 약 93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그러니까 1U라고 하는 질량이 해당되는 정지 에너지 값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원자 핵은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강한 핵력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어요. 그 이제 자연의 힘이죠. 핵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원자 핵의 핵자들을 따로 분리하려면 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반대로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 핵자들을 결합하여 원자 핵을 구성할 때는 질량 결선에 의해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강한 핵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합 에너지가 큰 값이죠. 이 결합 에너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E 이퀄 델타 MC의 제곱에 갖다 집어넣고, MP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질량이고, MN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자 질량이고,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의 질량인데, 그때 이제 GMP 양성자의 질량에다 요 G가 뭐였죠? 양성자 수였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이렇게 갖다 곱하고, 중성자 질량에다가 중성자 수를 갖다 곱하는데,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면 이제 중성자 수가 됐으니까 갖다 곱한 다음에 요 전체에서 그 원자 핵의 질량을 뺀 다음에 하나 1U에 해당되는 에너지, 아까 여기도 931 메가 일렉트론이었으니까 일렉트론 볼트였으니까 1U당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갖다 곱하면 요 결합 에너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면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 여기서 결합 에너지죠. 결합 에너지를 뭘로 나눈 거냐면 핵자 수로 나눈 값을 핵자단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있어서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가 있고, 얘가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원자 핵의 결합 에너지를 그 원자 핵의 그걸 이루는 핵자 수로 나눈 값이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질량수 60 근처에서 질량수 60 근처에서 철의 동위 원소 이거 이제에서 약 8.8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여기 보게 되면 9 메가 일렉트론 볼트이고 얘가 8 메가 일렉트론 볼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한 8.8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가장 크고, 이 근처에 원자 핵이 가장 안정하다. 여기 이제 철의 근처, 철이 위치한 근방에 이 가장 안정한 영역이고요. 이와 같이 이제 무거운 질량을 가진 우라늄이 이제 분열을 한다고 한다면, 이 안정한 영역이 철 쪽이니까 분열을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라늄 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는 것을 핵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수소 쪽, 이 수소 쪽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가 안정한 영역이니까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수소 쪽에서 이제 가벼운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 반응에서 핵 분열이나 핵융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나타낼 때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질량 결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원자 질량 대 질량 수의 비율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탄소 원자일 경우 탄소 원자의 질량을 뭘로 나눴어요? 질량 수로 나눴어요. 질량 수가 몇이에요? 12라고 하는 질량,
질량수가 12이기 때문에 12로 나눠가지고 몰, 인류라고 했으니까 탄소 질량하고 질량수의 비는 1이에요. 1. 1인데 여기 철인 경우에 F2인 경우에 0.9983 이렇게 해서 거의 1이긴 하지만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갖고 있죠. 이 얘기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자 질량에 비해서 질량수로 나눈 값이 원자 질량이 작다 그거죠. 그죠? 그리고 H의 경우 수소의 경우에는 1.001에 가깝지만 1보다 조금 더 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원자 질량이 질량수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그 얘기는 처리 질량이 이제 원자 질량 대 질량수의 비율이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작고 이쪽이 크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안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원자 질량 대 질량수의 비율이 작은 값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큰 값이고 여기가 작은 값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핵 분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질량이 작은 값을 갖고 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핵 분열 이번에 보는 거 공부하는 것은 핵 분열이고 나중에 보는 핵 융합인데 아무튼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 안정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질량이 작아지는 그런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원자 질량 대 질량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봤고요. 자, 핵 분열이 이제 뭔지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유라늄 235 원자를 가지고 느린 열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 이와 같이 236, 우라늄 236을 잠깐 거쳤다가 이렇게 두 개의 원자로 깨지면 크립톤이라고 하는 거하고 바륨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중성자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과정이 우라늄 235의 핵분열 반응식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됩니다.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우라늄 235가 236을 거쳐서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중성자인데 중성자가 세 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요 밑에 두 번째 거는 우라늄 235가 이렇게 236을 거쳐서 이제 하는데 다른 과정을 제논이라고 하는 것과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해서 이때는 중성자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는. 그러니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일으켜서 중성자 3개나 2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왜 발생시키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생 전하고 이제 핵 분열 전하고 핵 분열 후에 뭐가 일어나요?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 발생하는 걸 먼저 보기 전에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양성자 수죠, 그죠? 원자 번호면서 그러면 여기 요 밑에 92 더하기 제로 하게 되면 92죠. 여기 와도 이제 우리는 92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원자 번호를 다 합치면 56 더하기 36 하게 되면 92죠. 그러니까 뭐가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해보면 92라고 하는 값을 가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량수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고 질량수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수 보존 법칙.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거죠. 2, 3, 5 더하기 1. 그러면 2, 3, 6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3, 6이 되는 거고 여기 141 더하기 92 더하기 그리고 여기 이제 중성자가 3개니까 여기는 3을 더해야 되겠죠. 그렇게 다 더하면 아마 그 235가 돼서 질량수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더하면 여기 이제 236이 됐으니까 얘도 140 더하기 94 더하기 질량 여기 중성자가 2개니까 2를 더하면 아마 236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 분열을 할 때, 아까 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요 핵 분열을 해서 이 2, 3, 5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바륨, 크립톤 이런 것들로 됐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질량이 더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는 질량이 제일 작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질량이 작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량이 작아지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질량 결손이 일어난 것을 이제 우라늄 원자핵 한 개가 핵 분열할 때 약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킬로그램의 작은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에 의해 약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는 핵자당 방출되는 에너지 값으로 하면 0.8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핵 분열의 연쇄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개의 우라늄 원자핵이 이렇게 느린 열 중성자를 만나서 이제 충돌해가지고 원자핵이 핵 분열해요. 생성된 2개 내지 3개 정도, 이와 같이 2개 내지 3개 정도의 중성자. 아까 이제 생각했던 그 핵 반응식에 보면 2개 중성자, 3개 중성자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상당한, 이 중성자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짐으로 속력이 매우 빠르다. 이런 고속 중성자들은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해도 핵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관통을 해버려요. 그렇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중성자들을 이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느린 열 중성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충돌 후 생성된 2개, 3개 정도의 고속 중성자들을 이제 이렇게 그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게 속력을 낮춰야 돼서, 속력이 충분히 느린 중성자가 되면 주변의 다른 우라늄 원자 핵과 충돌하며 연쇄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핵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고속 중성자를 이게 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느리게 만드는 것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감속제가 필요를 해서, 감속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어봉하고 흑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이 천연 우라늄 핵 연료이고, 그 천연 우라늄 핵 연료를 그 이제 개수를 줄인 제어봉이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에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흑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감속제를 만들게 되면, 그 감속제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느린 열 중성자가 돼서 다른 우라늄을 이제 때리게 되면 그거 이게 또 이제 에너지를, 그 분열을,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으려면 이런 감속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로를 보면 이와 같이 감속제, 제어봉들이 있고, 거기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 생긴 그 에너지가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뜨거운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그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그 구독, 그 알림 신청 부탁하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